두 자연수 A, B에 대해서 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A가 세 자리 자연수라고 한다면 A하고 B의 순서쌍은 몇 개나 가능한가요? 이렇게 물어봤네. 그럼 등식을 변형해야 되겠다. 앞에 있는 값은 로그 5의 A고 뒤에 있는 값은 로그 5의 B의 제곱인가? 그럼 빼기니까 나누기 처리하면 될 것 같고 뒤에는 2라고 하는 숫자는 로그 5의 25인가요? 왼쪽에 있는 값은 로그 5의 B의 제곱분의 A고 오른쪽은 로그 5의 25인 거네. A는 세 자릿수의 자연수인데 B의 제곱과 25를 곱한 게 요게 A인가? B제곱분의 A가 25니까? 그럼 결국 B라고 하는 것도 지금 자연수라고 얘기했으니까 A라는 숫자 자체가 제곱수라는 얘기 같은데? 된 거 맞아요? 그럼 B의 값이 자연수인데 A가 세 자리 숫자가 될 수 있는 것만 찾으라며 그런 A, B의 순수상 개수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1 대입하면 안 될 것 같은데? 25니까? 2 대입하면 세 자리인가? 2 대입하면 100이니까 그럼 A라고 하는 숫자는 B한테 2를 대입했더니 A는 100이고 B의 값 2인분 이게 첫 번째 순수상인 것 같습니다. 3 대입하게 되면 15의 제곱인가? 그러면 225? 4 대입하게 되면 20의 제곱 400? 5 대입하게 되면 25의 제곱 625? 6 대입하면 30의 제곱 900인 것 같아. 7 대입하게 되면은 35의 제곱은 4자리 숫자 되는 거 아닌가? 그치? 32만 제곱해도 1024니까. 35를 제곱하면은 4자리 수가 되겠네. 된 거 맞아요? 그때 순서상의 개수는 5개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32번이래요. 그 전에 건이 없나요? 32번이 1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3개의 자연수가 있습니다. 3개의 자연수에 대해서 다음에 있는 등식을 만족하는 A, B, C의 값을 결정하라고 합니다. 앞에 거는 진수의 값이 BB 똑같고요. 뒤에 거는 진수의 값이 CC 똑같습니다. 그럼 미세 변환 공식에 따라서 앞에 걸 가지고 한번 해볼게. 로그 A의 B분의 로그 C의 B가 있는데 미세 변환 공식에 따르면 A, B를 바꿨으면은 로그 B의 A분의 1 밑과 진수를 바꿨었더니 로그 B의 C분의 1인가? 그러면 번부수 계산했더니 로그 B의 C분의 로그 B의 A가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미세값이 BB 똑같으니까 이 값은 분모에 있는 녀석은 미수로 분자에 있는 A의 값은 진수로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미세 변환 공식에 의해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걸 바꿀 때 A하고 C의 위치를 생각해 보면 진수에 있는 BB가 똑같았을 때 분자에 있는 요 C라는 밑이 로그의 밑이 되는 거고 분모에 있는 밑인 A의 값이 진수가 되는 것 같은데? 된 거 맞나요? 그럼 여기 있는 식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두 가지는 앞에 건 로그 C의 A의 값을 준 것 같고 뒤에 거는 뭐란 얘기지? 3분의 1이? 아니 여기 보면은 CC 똑같은데 B하고 A잖아. 똑같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쓸 거냐고. 자, B하고 B 진수가 똑같을 때 미세값 C의 값이 미수로 간 거 아니야? 그 여기는 미신 A의 값이 분모에 있는 미세값이 여기 진수로 갔고 B의 C. 알파벳이 오고 B 이건 A인 것 같아요. B의 A. 네. 한 번 했으니까 뒤에 거는 다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기억하면 이런 짓을 안 해도 되는 거잖아. 네. 근데 저 두 개를 가지고 문제에서 1과 10 사이에 있는 세 자연수라고 얘기했으니까 A, B, C는 다 한 자리 자연수인데 1은 아닌가 봐. C라고 하는 녀석의 2분의 1승의 값이 A라고 합니다. 즉 C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A의 제곱인가 봐요. 그 다음 B의 3분의 1승의 값이 A인가 봅니다. 그럼 B의 값은 A의 3승입니다. 그럼 A라고 하는 숫자하고 B라고 하는 숫자하고
C라고 하는 숫자는 이런 숫자라는 얘기네. 이거 세 개 모두 1과 10 사이에 있는 숫자야 되잖아. 그럼 1과 10 사이에 있는 숫자 중에 가능한가? 이런 A, B, C가? A가 누구라면? A가 2라고 한다면 가능해? 하지만 A가 3이라고 한다면 불가능하죠. A가 커지면 안 되겠다. A가 될 수 있는 것은 2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A, B, C는 284가 되는데 284의 값을 대입하세요. 되신 거 맞나요? 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34번이라고 들었습니다. 34번은 로그 3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이렇게 써놨다고 하네. 근데 이거는 원래 이렇게 쓰는 건 미세값이 10인 로그에 대해서 상용 로그에 대해서 밑이 10이었을 때 정수의 값을 fx, 소수의 값을 gx라고 쓰는 편인데 이 문제는 특징이 미세값을 3인 녀석으로 만들어 놓는 게 좀 특징인 것 같아요. 미세값이 3이 되면은 원래 미세값이 10이었을 때는 상용 로그였을 때는 정수의 값을 fx, 소수의 값을 gx라고 지칭할 때 F234 한번 연습해 보려고. 이게 누군 줄 알아요?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 같은데? F234는 로그 10의 234의 정수를 얘기하는 거 아니야? 네. 이거의 정수가 누군데? 2. 네. 세 자리 숫자니까 정수는 2네요. 네. 소수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지? 점. 계속 건이 얘기할 때 로그 빼고 얘기하더라. 네. 이게 소수입니다. 자, 이건 미세값이 10이었을 때입니다. 하지만 지금 미세값이 10이 아니고 미세값이 3인 거잖아. 미세값이 3이면 3의 1승부터 x의 값이 3의 2승 사이에 있으면 그런 녀석은 fx가 뭐가 될까? 3. 자, 여기다 로그를 달아볼까? 미세값이 3인 로그를. 로그 3의 x의 값은 로그 3의 1승이면은 로그 3의 3의 1승이니까 1, 로그 3의 3의 제곱이니까 2. 그럼 1과 2 사이에 있으니까 정수가 누가 되는 거지? 네. 소수는 누가 될지 혹시 알 수 있을까? 소수는 로그 3의 x에서 정수인 1을 빼준 게 이게 소수가 될 거야. 정수의 값 1이니까 1을 제거한 게 소수라고. 이해되는 거 맞을까? 자, 그러면 이해가 됐다고 한다면 진행해 볼게요. 지금 여기 써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소수에서 정수의 값을 뺀 값을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것 같거든? 소수에서 정수를 뺀 녀석, 소수에서 정수를 뺀 거, 소수에서 정수를 뺀 거. 그런 값들을 전부 다 3에 거듭적으로 올리라고 하는 것 같아. 근데 써 있는 숫자가 1, x한테 대입할 숫자가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을 대입하려고 하거든? 그러면 먼저 이 생각부터 해보자. 3분의 1부터 시작해서 x라고 하는 값이 1 사이에 있으면 미세값인 3인을 로그를 달아주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지? 로그 3의 3분의 1은? 1. 3분의 1이 3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로그 3의 3분의 1은 3분의 1의 값이 3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그 값이 마이너스 1인가? 로그 3의 1은 뭐가 되는 거지? 진수에 있는 숫자가 1이면 항상 그 값은 0이라고 했었나? 네. 내가 지금 닭을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니죠? 자, 그 다음 녀석은 9분의 1과 3분의 1 사이 있는 숫자를 한번 조사해 보려고 하거든? 9분의 1부터 x의 값이 3분의 1 사이 있으면 로그 3의 x는 범위가 어떻게 될까? 아니, 방금 전에 했잖아. 머리를 써. 마이. 네, 이 값은 3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마이너스 2죠? 뒤에 건 마이너스 1이죠? 네. 쌤이 이 값을 왜 구했냐면 3분의 1이라는 숫자, 2분의 1이라는 숫자는 2분의 1과 3분의 1은 이 범위에 들어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4분의 1과 5분의 1은 이 범위 속에 들어있는 것 같은데? 하나 더 해야 되겠다. 1부터 x의 값이 3 사이에 있으면은 로그 3x의 범위는 로그 3의 1은 0, 로그 3의 3은 1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제일 궁금했던 거는 이게 궁금했거든? 첫 번째 이 F이라고 G일 때문에 제일 처음에 궁금했던 건 로그 3의 1이라고 한 녀석에서 정수의 값이 F1이고 소수의 값이 G1이거든? 근데 이 값 자체가 0인 거잖아. 0이면 정수의 값도 0이고 소수의 값도 0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건 0 빼기 0이니까 3의 0승이네. 3의 0승이니까 1. 그래서 1 곱하기 되네, 첫 번째 거는. 네, 된 거 맞아요? 네, 첫 번째 건 1입니다. 첫 번째 건 쉬웠는데 두 번째 게 좀 골치 아플 것 같은데? 두 번째 거, 세 번째 게 로그 3의 2분의 1 같은 경우는 정수의 값이 F2분의 1이고 소수의 값이 G2분의 1인데 이 숫자가 지금 누구 사이에 있냐면 3분의 1과 1 사이에 있는 숫자죠. 그럼 그 숫자는 마이너스 0. 몇 이런 숫자겠네? 마이너스 0. 몇이면 정수가 누구야?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0. 몇이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0. 몇이라는 녀석이니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0.24라고 한번 해볼게. 근데 소수의 값은 항상 양의 소수여야 되잖아. 그래서 이건 음의 소수이기 때문에 1을 더해주고 앞에 마이너스를 따로 써주면 똑같은 거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0. 몇이라는 숫자는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으니까 앞에 있는 숫자가 정수인 것 같아. 그래서 이거의 정수의 값은 마이너스 1인 것 같아요. 그럼 소수는 어떻게 구한다고? 플러스 1. 그치. 지금 이 값에서 마이너스를 따로 썼으니까 요 값한테서 마이너스를 데려갔으니까 마이너스 여기다 플러스 1을 해야지 될 것 같은데? 이런 거 맞아요? 이 소수의 값은 로그 3의 2분의 1 플러스 1인 것 같아. 그래서 두 값을 더해주면 로그 3의 2분의 1이 될 테니까. 근데 문제에 구한 건 뒤에 있는 값에서 앞에 있는 걸 빼라고 한 것 같은데? 여기 봐봐. 뒤에 있는 거에서 앞에 거 빼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게 되면은 로그 3의 2분의 1 더하기 2가 되겠네? 그럼 내가 지금 필요했던 녀석의 값이 G 2분의 1 마이너스 F 2분의 1 값은 로그 3의 2분의 1 더하기 2라고? 근데 2라는 숫자 자체가 로그 3의 9지 않아? 그럼 결국 이 숫자는 로그 3의 2분의 9인가? 된 거 맞아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3이라는 숫자에 로그 3의 2분의 9라고 썼기 때문에 3하고 3이 똑같으니까 2분의 9를 내렸어? 그럼 이 밑줄 친 3의 거듭제곱은 2분의 9인 거네. 거기다 2배 했으니까 9가 될 거고. 이된 거 맞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구한 건 첫 번째 숫자는 1, 두 번째 숫자는 9인 거 확인했거든? 이제 그 다음으로 가볼게. 그 다음은 3분의 1이라는 숫자를 대입하라고. 로그 3의 3분의 1이라는 숫자는 정수의 값이 F3분의 1이고 소수의 값이 G3분의 1인데 이거 자체가 누구라고 지금? 지금 몇 번 해야 되지? 이건 3의 마이너스 1승이기 때문에 이건 누구라고? 써? 로그 3의 3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마이너스 1 앞으로 나가고 로그 3의 3이니까 지워지고 마이너스 1인가? 지금 둘 다 머리를 안 쓰는 것 같은데 지금?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이건 정수의 값이 마이너스 1이고 소수가 누구인 거지? 이 숫자 자체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정수는 마이너스 1이고 소수는 0인 건가? 네. 된 거 맞을까? 그럼 G 3분의 1에서 F 3분의 1을 빼라고 하니까 0에서 마이너스 1을 빼라는 얘기네. 그럼 0에서 마이너스 1을 뺐더니 플러스 1. 그럼 3의 1승이니까 3인 거고 거기다 3배 했으니까 이번에도 9가 되는 건가? 그 다음은 4분의 1일 때 확인하려고 로그 3의 4분의 1이라는 녀석의 정수의 값이 F4분의 1 소수의 값이 G4분의 1인데 이 숫자 4분의 1이라는 녀석의 로그 값은 4분의 1은 지금 9분의 1과 3분의 1 사이의 숫자가 4분의 1이기 때문에 이거 맞아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 거죠.
그럼 정수가 누굴까? I. 네, 정수는 마이너스입니다. 소수는 누굴까? 이 값에서 마이너스 1을 뽑아냈으니까 네. 이 값한테 플러스 1을 해준 게 소수가 되는 거야? 이해된 거 맞아요? 됐어? 그러면은 두 값을 빼야 되잖아. G4분의 1에서 G4분의 1에서 F4분의 1을 빼야 되잖아. 그럼 내가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빼야 되죠? 그러면은 G4분의 1 빼기 F4분의 1은 로그 3의 4분의 1 더하기 2에서 2를, 마이너스 1을 뺐으니까 더하기 4. 근데 더하기 4는 로그 3의 81인가? 된 거 맞죠? 그럼 이 값은 로그 3의 4분의 81. 그럼 로그 3의 4분의 81을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3이라는 숫자의 로그 3의 4분의 81이네. 그러면 3, 3 똑같으니까 4분의 81이 되는 거네. 거기다 4배 했으니까 81. 한 번만 더 하면 되겠다. 이제 5분의 1만 하면 될 것 같은데 5분의 1이라고 하는 세값을 쓰게 되면 정수가 누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2. 이건 정수가 마이너스 2입니다. 소수는 누구라고? 네. 누구를? 네. 이게 소수네요. 그럼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라며. 그럼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뺀 G 5분의 1 빼기 F 5분의 1 값만 구하면 되겠네? 이거는 로그 5에 로그 3에 5분의 1 더하기 4. 4는 로그 3의 81이니까 이거는 로그 3의 5분의 81. 그럼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은 이 3의 거듭제곱은 5분의 81이고 5 뺐으니까 81이 되는 거구만. 90 더하기 90, 180. 180한테 1을 더했으니까 181이 답이네요. 근데 이 연산이 빨라야 돼. 아직 우리가 지금 배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좀 낯설 수 있는데 연산 속도가 빨라야지만 문제를 시간 내에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풀어야 될 거는 237번. 237번. 건이는 그 앞에 35. 35번이 4개의 양수 A, B, C, K가 있습니다. 근데 K의 제곱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선생님은 가라고 하는 녀석보다는 나를 먼저 쳐다보려고 하거든. 나에 있는 값이 빼기의 값을 나누기로 처리하게 되면은 2 플러스 B분의 2AB라고 쓸 수 있나? 그럼 C라고 하는 진수에 있는 숫자랑 2AB, 2A 플러스 B분의 이 녀석이 똑같겠네. 그런데 여기서는 3의 거듭제곱, 5의 거듭제곱, K의 거듭제곱을 준 다음에 이게 똑같다고 얘기했거든? 근데 A, B, C가 누군지 모르겠어. 이 거듭제곱의 값들이 누군지 몰라서 이 값을 선생님이 뭐 다른 문자로 놓으려고 하거든? M이라고 해볼까? 그러면은 A가 뭐가 되지? 3의 A 승의 값이 M이면 로그로 바꾸면 로그 로그 3의 3의 M. 네. B의 값이 로그 5의 M인가? C의 값은 로그 KM인가요? 네, 저 지수의 값을 전부 다 로그로 바꿔봤습니다. 이제 대입하려고요. 대입하게 되면 C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로그 KM, 그 다음이 2A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2 곱하기 로그 3M, 그 다음 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로그 5N, C라고, 저 분자에 있는 2AB의 값이 2 로그 3M 곱하기 로그 5M인가? 진수의 값들은 다 M인데 미세 값이 다르네. 그렇다면은 미세 값이 똑같아야지 산수할 수 있으니까 미세 값을 M으로 만들 생각이거든? 그럼 미스를 M으로 어떻게 만들지? 이건 따로따로 한번 써볼까?
따로따로 쓸 수가 없네. 일단 쓰고 나서 얘기하자. 자, 이거의 역수가 누구야? 마이너스. 역수의 값은 n과 k만 바꿔 쓴 게 역수야? 밑과 진수를 바꿔 쓴 역수니까.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것도 역수를 취해야지 등호가 성립하겠죠? 여기까지 됐을까요? 근데 분모에 있는 값을 나누기 할 때 이렇게 나누기 할 수 있는 거잖아. 따로따로 쓸 수 있는 거잖아. 이거하고 이거 따로 쓸 수 있죠. 더하기를. 따로 쓰게 되면 약분이 되는 것 같아. 자, 앞에 거는 뭐지? 로그 5의 n분의 1인가요? 뒤에 거는 2 로그 3의 n분의 1입니다. 근데 이것도 밑변환 공식에 따르면 m과 5를 바꿨으면 역수치하는 거죠. 뒤에 거는 2분의 1이라는 숫자는 내비두고 m과 3만 바꿔 쓰려고요. 되는 거 맞을까? 됐어요? 네. 그럼 왼쪽에 있는 건 로그 m의 k인데 오른쪽에 있는 세입값은 이 2분의 1이라는 세입값을 지수로 올릴 수 있지. 루트 3이 될 거 아니야. 2분의 1이 올라가면. 그럼 로그 m의 5루트 3인가? 그럼 k라고 하는 녀석의 정체가 5루트 3이라는 얘기네. 그 5루트 3의 값을 제곱한 걸 구하라고 한 것 같은데? 5루트 3을 제곱했더니 75. 네, 답은 75가 답이네요. 이해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또 풀어야 될 게 37번이라고 들었는데 36번은 알아요? 건이? 37번으로 갔습니다. 37번이 고3 평가원 기출문제래. 자연수 n값에 대해서 다음에 있는 이 4 곱하기 로그 64의 이 로그 값이 정수가 들어가는 1000 이하의 모든 n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값이 정수였으면 좋겠다고. 분수가 아니라 정수? 일단 64라는 숫자가 2의 6승이기도 하고 4의 3승이기도 하죠. 둘 중에 뭘로 바꿀지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4의 3승? 그럼 4의 3승으로 해보자. 4 로그 4의 3승이면 3승의 값은 분모로 가죠. 그러면 3분의 4 로그 4에 4n 플러스 16분의 3인 거네. 그런데 이 값이 정수가 나오려면 여기 있는 숫자가 4의 거듭제곱 중에 동그라미의 값이 4의 거듭제곱 중에 3의 배수만큼 거듭제곱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동그라미에 있는 숫자가 동그라미가 어떤 숫자에 4라고 하는 숫자에 3의 배수승이면 로그 4의 3K승은 3K지. 그래서 3K가 나가면 3이 약분되고 4K라는 정수가 나오겠네? 이해된 거 맞나요? 네. 근데 이렇게 풀었을 때 단점은 밑세값을 2라고 놨을 때는 이걸 2의 6승이라고 한다면은 6이 분모 나가겠죠? 그럼 6분의 4니까 3분의 2가 되나? 그리고 밑세값은 2가 될 거고 그때 4n 플러스 16분의 3이라는 숫자의 정체는 이 값이 어떻게 돼야지 정수가 되는 거지? 누구의 2의 3K승이면 돼요? 맞나요? 그럼 이 값은 2의 3K승이 되면 로그 2의 3K승이면 이 정수의 값은 2K라고 하는데 2K라는 정수가 되는 건가? 된 거 맞아요? 네. 근데 둘 중에 뭘로 푸는 게 현명한 건지는 그래도 잘 모르겠거든? 그래서 확인해보자. 첫 번째 방법으로 풀었다고 한다면 이 숫자가 4의 거듭제곱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근데 4의 거듭제곱인데 K가 음의 정수여도 상관없거든? 문제가 정수라고 얘기했지 양수라고 얘기한 적 없잖아. 근데 여기 써있는 게 분수인 거 보니까 이 숫자가
K가 음수인가 봐. 이게 분수잖아. 분수의 값은 마이너스 승으로 역수취할 수 있으니까. 근데 분모가 4의 배수지 않아? 분모가 4의 배수인데 분자는 3이 있네. 근데 이걸 4의 거듭제곱이 되게끔 할 수 있을까? 동그라미의 값이 4의 거듭제곱이 되게끔 할 수 있나? n이라고 하는 거한테 자연수를 집어넣으면 분모는 무조건 4의 배수 아니야? 분모가 4의 배수면 절대 3이라는 소인수를 안 가질 것 같은데? 그럼 3이 약분, 예를 들어서 4분의 1이면 4의 마이너스 1승, 64분의 1이면은 4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런데 64분의 3이 있으면 이게 4의 거듭제곱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3이라는 숫자가 지워지게끔 해야 되는데 3이 지워지려면 분모에 있는 숫자가 3의 배수이기도 해야지 3이 약분될 거 아니야? 근데 4의 배수이기 때문에 4의 배수가 3의 배수가 될 수 있나? 안 되나? 진짜 안 되나? 이러면 안 돼? 이렇게 되면은 16분의 1이 돼가지고 이 숫자가 4의 마이너스 2승 같이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나의 바램은 지금 현재 선생님의 바램은 4m 플러스 16이라는 숫자가 4의 배수이긴 해. 이 숫자가 4의 배수야. 그런데 이 숫자가 3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4의 배수였으면 좋겠거든. 근데 3이라는 녀석의 값은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 3은 여러 개 있지 않았고 3이 하나만 있으면 좋겠거든. 내 말이 되니? 3이 하나만 들어있는 4의 배수. 그런데 분모의 값에 4라고 하는 소인수가 꼭 3의 배수계만큼 있어야 돼. 그 말이 머릿속에 들어갔을까 지금? 그렇다면 그럴 수 있는 숫자가 4m 플러스 16이라는 숫자가 3 곱하기 4의 3승이었을 때 또는 3 곱하기 4의 6승이었을 때 또는 3 곱하기 4의 9승이었을 때 이럴 때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게 가능한가? n이라는 값이 누구면 가능한 거지?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일단 4로 약분해 볼까? 4로 약분하면은 n 플러스 4라고 하는 숫자가 3 곱하기 4의 제곱 3 곱하기 4의 5승 3 곱하기 4의 8승 그럴 수는 n값을 구해보려고 이게 48? 48이니까 n값은 44해야 되나? 근데 이 숫자는 4의 5승만 해도 누구지? 1024인가? 2의 10승이니까 1024한테 3배하게 되면 1072 거기서 4를 빼주면 1068 근데 이 숫자는 훨씬 큰 숫자일 거 아니야 그럼 이 숫자도 커질 거 아니야 n값이 그러면 1068도 안 되는 거 아니야? 1000 이하의 n값만 구해야 되니까 그럼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거네 되는 거 하나밖에 없네 44밖에 그런데 우리가 2의 거듭적으로 풀었을 때도 확인해보자 2의 거듭적으로 풀었을 때는 여기 있는 녀석의 값이 4m 플러스 16이라는 숫자가 2라는 숫자의 3의 배수승이었을 때 이걸 확인해 보려고 해 4m 플러스 16이라는 숫자가 3이 하나 있고 2가 3개 있을 때 3이 하나 있고 2가 6개 있을 때 3이 하나 있고 2가 9개 있을 때 3이 하나 있고 2가 12개 있을 때 이런 숫자였을 때가 이 숫자가 2의 3K승의 꼴일 것 같거든 그럼 첫 번째 거는 4로 약분이 가능하네 4로 약분했더니 n 플러스 4라고 하는 숫자는 2의 제곱으로 약분했더니 이렇게 될 거고 2의 제곱으로 약분했더니 이렇게 될 거고 2의 제곱으로 약분해주면은 이런 숫자들이 될 수 있다고? 근데 n값을 구하는 중인데 첫 번째 건 6이니까 4를 빼주면 2
두 번째 거는 요 값이 16 곱하기 3이니까 48. 48이어서 4를 이항해주면 이 값은 128 곱하기 3이거든? 그럼 128 곱하기 3이 뭐야? 384? 384에서 4를 뺐더니 마지막의 숫자가 1024의 3배에서 1072거든? 1068이 되지. 이것들은 1000을 초과해. 이 뒤에 건 필요 없어. 이제 1000을 초과하니까. 그러면은 위에 걸로 4를 미수로 풀었을 때와 2를 미수로 풀었을 때 차이점이 있는 거네. 4를 미수로 풀었을 때는 빼먹는 숫자가 등장하게 돼버리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소인수 분해를 최대한 많이 해서 2의 거듭적으로 표현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되겠네. 안 그러면은 문제 생길 것 같아요. 그럼 가능한 n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합의 값을 구하라고 했거든? 46 더하기 380. 답이 몇이에요? 4, 2. 네, 이게 답이네요. 어렵다. 고3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에서 출제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38번으로 갔습니다. 38번은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자연수가 있습니다. mn은 서로 달라야 됩니다. 같은 숫자는 안 됩니다. 근데 곱해서 200보다 작았으면 좋겠고요. 로그 m의 n이라는 숫자가 유리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로그 m의 n이라는 녀석의 값은 이 얘기도 해보자. 우리가 x의 제곱의 값을 4라고 한다면 그때 x라는 녀석의 값을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유리수입니다. 왜냐하면 루트 4라고 표현하면 무리수처럼 보이지만 변형할 수 있는 거죠. 그 변형해서 바꿔지면 루트가 없어지면 유리수라고 얘기했죠. 하지만 x의 제곱의 값이 3이라고 한다면 x라는 녀석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었고 이건 루트를 못 벗기니까 무리수였나요? 2를 x번 곱해서 8이 나왔다고 한다면 x의 값이 누구죠? x는 3인가요? 로그로 바꾸면 물론 로그의 8이라고 쓸 수 있지만 로그의 8이라는 숫자를 3이라고 바꿀 수 있죠? 3은 유리수죠. 하지만 2를 x번 곱해서 5가 나왔다고 하겠습니다. 그때 x라는 녀석의 값은 로그 2의 5인 거죠. 못 바꾸죠. 못 바꾸니까 이건 무리수입니다. 로그의 값은 바꿀 수 있으면 유리수인데 바꿀 수 없으면 무리수입니다. 지금 문제가 이 값이 유리수였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럼 유리수였으면 좋겠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것 같아. 로그 a의 x승, a의 y승이면 우리 이 값을 x분의 y 로그 a의 a는 1이니까 안 써도 되죠. 이렇게 분수, 기하 분수로 쓸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걸 유리수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기하 분수가 되려면 동일한 숫자의 거듭제곱으로 표현되는 mn의 값이어야 돼. mn은 동일한 숫자의 거듭제곱이어야 돼. 이런 거 맞나요? 그러면 동일한 숫자의 거듭제곱이 되기 위해서 가장 작은 a의 값이 될 수 있는 거는 2인 거 아닌가? a가 될 수 있는 건 가장 작은 게 2인 것 같아. 그러면은 선생님이 mn이라고 하는 녀석이 될 수 있는 값들을 자연수라면 mn이 이런 숫자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자연수만 될 수 있는 것 같아. 자, 먼저 이런 숫자들을 가지고 해보려고. 근데 곱해서 200보다 작다며. 곱해서 200보다 작기 때문에 2의 8승은 256이니까 안 돼. 2의 7승도 128인데 128하고 2를 제일 작은 2를 곱해도 256이거든. 그 한 숫자 128이면 안 돼. 하지만 64는 괜찮은 것 같아. 64의 값은 2의 1승하고 곱해서 2의 7승이 되면은 128이니까 곱한 값은 200보다 작은 것 같아. 근데 안 되는 게 있긴 있어. 이렇게 두 개 곱한 거는 32하고 64를 곱해서 512가 되는데 510이라는 숫자는 200보다 크잖아. 이렇게 곱하는 건 안 돼 또. 아무튼 이 중에서만 mn을 선택하긴 할 건데 이 중에서 mn을 선택하긴 할 건데 이것들만 가지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또 mn의 값은 누구도 가능하냐면 3의 거듭제곱의 값도 될 것 같은데 3의 거듭제곱만 가지고 mn을 만들게 되면은 그것도 가능할 것 같아. 내 말이 납득될까? 근데 3의 5승이 누구야? 3의 5승은 243. 81에다 3배해서 243입니다. 한 숫자 243이면 곱한 값은 무조건 200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243은 안 됩니다. 하지만 81은 괜찮을 것 같은데? 되나? 81 곱하기 3이 누군데? 그것도 243이잖아. 그것도 200을 초과하잖아. 그러니까 한 숫자가 81인 건 안 되는 거 아니야? 다른 값이랑 곱했을 때 200을 초과하니까? 4의 거듭제곱 중에 확인해볼까? 4의 거듭제곱 중에 mn을 선택한다면 내가 지금 가조건을 통해서 걸러내는 중이야. 4의 1승과 4의 2승이 있으면 두 개 곱하면 64. 4의 3승이라는 숫자, 이거 4의 3승 자체가 64지. 근데 이렇게 두 개 곱하면 256이거든. 그럼 안 돼. 4의 3승이라는 숫자는 존재하면 안 돼. 5의 1승하고 5의 2승은 어떨까? 이거 두 개 곱하면 125인가? 되지. 3승은 있으면 안 돼. 3승이 있으면 4의 3승조차 안 됐으니까 5의 3승은 반드시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럼 될 수 있는 녀석의 값은 9의 1승하고 9의 2승은 어때? 안 돼요. 9의 3승만 해도 엄청나게 큰 숫자지. 이거 안 돼. 그러면 중간에 다 될 줄 알았더니 안 되네. 6의 1승과 6의 2승은 어때? 두 개 곱하면? 이건 될 것, 안 되나? 이거 곱하면 216인가? 200을 초과하나? 그럼 이건 안 돼. 그럼 이 중에서만 mn 값을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중에서만 mn의 순서상을 찾으려고 합니다. 된 거 맞아요? 첫 번째 줄에 있는 걸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녀석은 몇 가지나 있으려나 모르겠다. 서로 다른 숫자라고 얘기니? 서로 다른 숫자이기 때문에 같은 숫자를 두 번 하는 건 안 돼. 2하고 4. mn이 2, 4, 4, 2. 다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2하고 4는 두 쌍인 거네. 2,4, 4,2. 맞아요? 그러면 이 숫자가 로그 2에 3에는 유리수 2, 로그 4에 2면은 유리수 2분의 1. 되죠? 지금 여기 이거 이렇게 표시한 게 두 개야. 순서상은 두 개. 2하고 8. 2하고 8이면은 로그 2에 8, 로그 8에 2. 한 녀석은 3이고 또 한 녀석은 3분의 1인 것 같아. 다 대조 유리수 맞죠? 그럼 지금 두 개, 네 개 이런 식으로 세면 되겠다. 이것도 될 것 같고 이것도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되는 것 같은데? 그죠? 이거 되나? 일단 이거 써놓고 시작하자. 지금 순서상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묶음이니까 10개의 순서상 일단 확보된 거네? 그 다음은 2의 제곱이랑 비교해 보려고 해. 2의 제곱과 2의 3승이면 될 것 같고 이것도 되나? 곱하면 2의 6승이잖아. 64. 이것도 되나? 곱하면 2의 7승 128? 마지막이랑 곱한 거는 8승이니까 256이니까 안 되지. 그럼 여기가 3개의 묶음이니까 6개 있는 건가? 그 다음 거 세고 있습니다. 이건 되니? 2의 7승 128? 그럼 200보다 작으니까 됩니다. 근데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2의 8승 256? 그럼 지금은 두 쌍이 있나 순서쌍이? 앞으로는 없지 않나? 2의 9, 곱하면 2의 9승 2의 10승이 돼버리니까 앞으로는 없습니다. 자, 이제 3의 거듭제곱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곱하면은 27. 이렇게 곱하면은 81. 이렇게 곱하면 243. 이건 안 되네.
그러니까 되는 녀석의 값은 두 가지 묶음이고 순서쌍 개수는 네. 4개. 됐나요? 이거 두 개 곱하면은 64. 그러니까 두 쌍이 추가되겠네? 이거 두 개 곱하면 125. 또 두 쌍이 추가되겠네. 다 구한 것 같은데? 지금 다 더했더니 16, 18, 22, 26인가? 잘못 구했나? 26인데? 네. 26이 답이 없다. 26이 답이 없다. 아이씨, 뭐 잘못 쓴 모양인데? 뭘 잘못, 저기, 그 3회 3회. 아까 뭘 세면서 잘못 썼나봐. 여섯 쌍.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니까 10쌍. 하나, 둘, 셋, 6쌍. 하나, 두 쌍. 여기까지 맞게 구했는데, 그 다음이 하나, 둘, 넷 쌍. 두 쌍, 두 쌍. 맞는데? 26개인데? 26개 곱하면 8, 곱하면은 16, 곱하면 32, 곱하면 64, 곱하면 128. 하나, 둘, 셋, 넷, 5개, 그래서 10쌍. 그 다음이 32, 64, 128. 그러면 3개니까 6쌍. 마지막으로 이거 두 개 곱한 녀석의 값이 128. 그러니까 두 쌍. 그러네. 쌤 실수했다. 쌤 어디서 실수했냐면 여기서 실수했네. 첫 번째 거의 2의 거듭제곱들의 관계와 4의 거듭제곱의 관계는 조심해야 되겠네. 왜냐면 어차피 4의 거듭제곱은 4의 1승은 2의 제곱이고 4의 제곱은 2의 4승이기 때문에 이 둘의 관계는 여기서 셌던 거지. 여기서 셌으니까 여기서 세면 안 되겠다, 이거를. 이해된 거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얻어진 두 개는 뺐어야 되네. 그래서 26개가 아니라 24개가 답이네요. 이 문제를 치사하게 만들 거였으면 객관식 보기에 26을 넣어놔가지고 애들을 틀리게 만들었을 건데 다시 한번 생각해서 걸러낼 수 있게끔 문제를 만든 거네. 이해된 거 맞죠? 자, 그 다음도 풀어야 될 거는 39번. 식이 주어진 문제는 쉬운 문제인데 수능 기출 문제여서 아마 수준은 좀 있는 문제인가 봐. 단면의 반지름이 R인 원기둥 모양의 어느 급수관에 물이 가득 채워져 있는데, 가득 차서 흐르고 있는데, 이 급수관의 단면의 중심으로부터 물의 속력은 VC. 중심에서 물의 속력? 그럼 VC 센터니까 VC인가 보다. 급수관의 벽면으로부터 중심 방향으로 X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물의 속력은 V라고 합니다. 그리고 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식에다 숫자만 잘 집어넣어서 대충 푸세요. 그럼 집어넣어 보자. K의 값은 양의 상수라고 언급하니까 K한테는 숫자를 집어넣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위는 미터, 미터 퍼 세크라고 얘기했는데
아래 값이 1보다 작은 급수관에 벽면으로부터 중심 방향으로 요만큼 떨어져 있다고? 이거 x인 것 같은데? 벽면에서 중심으로 떨어진 길이 x? x한테 이거 집어넣으세요. x한테 집어넣으세요. 그 지점에서 물의 속력이, 이 물의 속력은 v인 것 같은데? 얘는 x, 얘는 v. 그런데 중심에서의 물의 속력의 2분의 1? VC 2분의 1이라고? 이 녀석이 중심에서 흐르는 물의 속력의 절반의 속력이라고? 이런 거 맞아요? 그 물의 속력이 중심에서 속력의 2분의 1이었을 때 급소가 된 벽면으로부터 중심 방향으로 아래 A승만큼 떨어진 지점의 물의 속력이 중심으로부터 3분의 1입니다. 그때 A의 값을 결정하세요. 선생님은 지금 X라고 한 녀석의 값이 아래 23분의 27승이었을 때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X의 값이 이 녀석일 때 식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때 V의 값은 VC의 절반입니다. 분자의 값은 VC고요. K의 값은 상수값인데 누군지 모릅니다. 부모는 아래 1승인데 X라는 녀석의 값이 아래 23분의 27승입니다. 그럼 VC 약분하고 범수 계산했더니 좌변값은 2인가? 좌변값은 2, 오른쪽은 1-K 로그 아래 23분의 4승 나누기니까 뺐으니까 시간을 세웠습니다. 두 번째 거 X라는 녀석의 값이 아래 A승이었을 때 식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때 물의 중심으로부터 아래 A승만큼 떨어지는 물의 속력은 중심에서 물의 속력의 3분의 1배라고? 그럼 대입했습니다. V의 값은 VC 곱하기 3분의 1인데 1-K 곱하기 로그 R분의 아래 A승을 대입하라는 얘기죠. 그거 산수하고 있습니다. 왼쪽은 VC 약분하고 3인가요? 3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1-K 곱하기 로그 R에 A-1승? 이거 두 개 연립해가지고 A가 궁금합니다. 요 녀석의 값이 누구지? 1을 이용하면 1이잖아. 요 값이 23분의 4가 나갈 수 있나? 마이너스 23분의 4K 로그 R 얘는 1을 이용했더니 2 A-1 앞으로 나가죠. 된 거 맞나요? 그때 내가 궁금했던 거는 K 로그 R이라고 하는 숫자가 궁금한데 얘는 마이너스 4분의 23인가?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4분의 23만 대입하면 될 것 같은데 2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A-1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23을 대입하면 된다고? 이제 지금 된 거 맞아요? 여기서 A만 구하세요.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꿨습니다. 양변에 23분의 4를 곱했습니다. 1만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1을 이용했더니 되신 거 맞아요? 생각보다 쉽네요. 숫자만 잘 대입하면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풀어야 될 거는 41번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전에 지하 없나요? 41번이 어느 도시에 올해 신생아의 남녀 성비는 1대1이었습니다. 올해는 1대1이었고요. 매년 이 도시의 신생아의 숫자는 매년 7%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남자 신생아의 숫자는 매년 1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녀 합쳐가지고는 7%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10년 후에 이 도시의 신생아 100명 중에 남자 신생아의 수가 몇 명인지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100명 중에 남자 신생아 숫자?
올해는 남자 신생아 숫자고 여자 신생아 숫자가 누군지 모르거든? 이때도 A명, 이때도 A명이었다고 해볼게. 1대1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10년이 경과하게 되면 남자하고 여자는 인원수가 어떻게 되는 거지? 남자는 매년 몇 퍼센트가 증가해? 10%. 그럼 1 플러스 100분의 10에 10년이 경과했으니까 10승으로 계산하면 되겠네. 이게 남자 신생아 10년 후의 인원수네? 그런데 문제의 질문이 이렇게 나왔잖아. 10년 후 이 도시의 신생아 100명 중에 남자 신생아가 몇 명인지 구하라며. 전체 신생아 중에 남자가 몇 명인지 구하라며. 그럼 남녀 합쳐가지고는 2A명이었잖아. 근데 신생아가 남녀 합쳐가지고 매년 7%가 증가한다며. 맞아요? 그럼 지금은 남녀 합쳐가지고는 2A명이었던 최초의 남녀 합한 인원 숫자가 매년 7%씩 증가한다고 했나? 이런 거 맞아요? 그럼 내가 이 녀석을 두 값을 나누기만 하면 남녀 신생아 숫자의 합분의 남자의 비율인 거네? 이 비율에다가 100을 곱하면 100명 중에 남자가 몇 명인지 알겠네. 이런 거 맞나요? 네. 네. 그럼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하고 싶어. 100명한테 어차피 A는 약분되죠. 2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7이라고 하는 녀석의 10승분의 1 플러스 100분의 10이라고 하는 거에 10승의 값을 계산하고 싶습니다. 이 값을 지금 계산하고 싶습니다. 근데 문제를 봤더니 1.07이라고 하는 숫자도 보이고 1.1이라고 하는 숫자도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숫자를 조금 더 계산해 볼까? 2는 약분했더니 50, 분자의 값은 1.1의 10승, 분모의 값은 1.07의 10승인가? 그럼 내가 이게 누군지만 알면 나중에 50배 하려고.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래서 내가 먼저 구하려고 하는 녀석은 로그 1.07의 10승분의 1.1의 10승이라고 하는 녀석, 이 녀석의 로그 값을 구하려고 합니다.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작업은 로그 A라는 녀석의 값을 B라고 만들고 다시 그 B라는 로그 값을 이용해서 로그 C라고 쓰려고. 그렇게 해서 A하고 C의 값을 똑같다고 놓을 계획입니다. 그럼 C에 해당한 녀석의 값을 구한 다음에 나중에 50배 할 거고요. 되신 거 맞죠? 근데 문제가 제시한 값이 로그 값을 줬네, 두 개를. 빼기로 바꿀 거죠. 근데 10은 앞으로 나올 수 있죠. 10 로그 1.1 빼기 로그 1.07이라고 쓰면 이해되려나? 이거 전체 10승으로 쓴 다음에 10을 내보냈고 빼기로 바꿨습니다. 그럼 두 로그 값을 빼려고요. 0.0414에서 0.0294를 빼라고요? 그럼 10 곱하기 0.0414에서 294를 빼야 돼. 이건가? 그럼 10배 했더니 0.12? 그럼 여기 있는 0.12가 나오네. 그래서 이걸 다시 로그로 바꾸면 로그 1.3이라고. 그럼 여기 있는 A에 해당하는 숫자와 여기는 C에 해당하는 숫자는 똑같은 거죠? 이건 B의 값이고요. 이해됐을까요? 그럼 동그라미의 값이 이 숫자가 1.32, 동그라미가 1.32, 여기다 지금 50배라는데
13한테 5 뺐더니 65? 0.2한테 5 뺐더니 1? 66? 이해됐을까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42번이 센수학에 있는 문제 중에 마지막 문제인가요? 네, 이거 하고 나서 진도 나갈 수 있겠다. 어느 자동차 보험은 운전자가 사고를 낼 때마다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가 인상이 됩니다. 사고를 낼 때마다 일정한 비율로 인상됩니다. A하고 B가 같은 시기에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A는 사고가 5번, B는 사고가 3번 났습니다. A의 자동차 보험료가 처음 보험료의 200% 2배만큼 오른 모양이네. B의 자동차 보험료는 처음 보험료의 몇 퍼센트인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은 동일한 조건이었다며. 그러니까 보험료가 같았겠네. 최초의 보험료를 C라고 하겠습니다. 최초의 보험료는 둘 다 C였습니다. 근데 일정한 비율이라며. 사고를 낼 때마다 일정한 비율이라고 하니까 그 일정한 비율이 R%라고 해보겠습니다. 사고를 낼 때마다 R%씩 증가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A라는 사람의 사고 난 다음에 보험료는 1 플러스 100분의 R에 사고를 5번 냈으니까 5승을 곱하겠네요. 하지만 B라고 하는 사람은 보험료가 3번 사고를 냈으니까 이렇게 하겠군요. 근데 그 중에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값 중에 A 자동차 보험료가 처음 보험료의 200%가 오른 게 아니고 처음 보험료의 그냥 200%라고 얘기한 거네? 이런 거 맞아요? 그럼 처음 보험료의 200%니까 2배만큼 보험료를 낸다는 것 같은데? C한테 200%를 곱하면 2배 하겠다는 얘기니까. 이런 거 맞을까? 됐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1 플러스 100분의 R에 5승의 값이 2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값이 뭔지 구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양변에 로그를 달아볼까? 양변에 로그를 달았더니 5 로그 1 플러스 100분의 R이 로그 2는 0.3으로 계산하라고? 0.3을 5로 나눠주면 0.3을 5로 나누겠더니 0. 근데 내가 궁금한 건 이게 궁금한 거잖아. 1 더하기 100분의 R에다가 3승한 녀석의 값이 궁금하거든? 이 값이 궁금해서 여기다 로그를 달아봤어. 로그를 달았더니 3 로그 1 플러스 100분의 R인가? 그게 0.06에 3배하는 거잖아. 3배했더니 0.18인가요? 근데 0.18은 문제가 또 줬다. 이 값이 로그 1.51? 동그라미는 똑같은 거네. 그럼 이 값은 1.51C인 건가요? 이때 원래 보험료의 200%여서 2한테 100 곱한 게 200%였잖아. 근데 지금은 처음 보험료의 몇 퍼센트를 내냐고 물어봤으니까 답을 뭐라고 하실 거죠? 15. 아니 200%였을 때 2라고 썼잖아. 100으로 나눈 거. 네. 그러니까 지금은 1.51배 했으니까 처음 보험료의 몇 퍼센트라고 할 거야? 여기다 100을 곱한 게 200%, 여기다 100을 곱한 게 151%. 답은 151%가 답이네요. 이해가 됐을까요? 자, 이제 미적분으로 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미적분에 대해서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심도 있게 못 봤었는데 오늘은 좀 심도 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지난 시간에 13페이지까지 설명했던 것 같거든?
아, 16까지 했어? 16페이지까지 유제문제 푸는 동안에 아리까리하거나 몰랐던 게 있나요? 말씀해 주세요. 13페이지 13페이지에 다시 2-1번에 3. 지하는 앞에 모르는 게 있을까? 자, 지금은 x값 대신에 마이너스 무한대를 대입하겠다는 얘기지.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포물선의 그림을 그려서 생각할 수 있어. 이 포물선 어디로 블록이죠? 아예 위로 네, 최고 참계수가 음수니까 위로 블록이죠. 위로 블록인 녀석의 값이 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프를 따라서 향해 가는 점은 어디로 가요? 끝없이 밑으로 가나요? 그러니까 답은 마이너스 무한대. 향해 가는 점의 y좌표가 끝없이 작아지니까. 두 번째 방법은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녀석의 값을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무한대를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무한대를 제곱한 플러스 무한대 앞에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이렇게 되는 건가?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작은 숫자거든? 뒤에 것들은 별로 티가 안 나. 그래서 답이 그냥 마이너스 엄청나게 작은 숫자예요라고 답을 할 거야, 그냥. 예, 됐을까?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해도 마이너스 무한대를 집어넣게 되면 1 마이너스 무한대의 제곱이죠. 그럼 이 값은 1 빼기 무한대 제곱분의 1이겠네? 근데 무한대분의 1은 0이거든. 피자 한 판, 전국민. 그래서 1 0에 해당하는 값이어서 1로 수렴하겠네. 또는 그래프로 풀 수도 있습니다. 그래프로 푼다면 x의 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녀석의 값이 x의 제곱분의 1의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달아주게 되면은 x축 대칭을 할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플러스 1을 더해주면 위로 한 칸 평이동하는 건가? 위로 한 칸 평이동하게 되면 점근선이 x축이 아니라 점근선의 값이 y는 1로 바뀌겠다. 위로 한 칸 움직인 이런 그림이겠죠. 내 말 이해된 거 맞아요? 네. 이런 그림에서 x의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면 그래프를 따라서 향해 가는 점의 y좌표가 점근선인 1에 가까워지겠네. 이것도 이해된 거 맞나요? 자, 그리고 또 모르는 거는? 저 16대 3-1로 네.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조사하고 존재한다면 그 값을 구해보라고 합니다. 지금 x의 값은 1로 가까이 갑니다. 1로 가까이 가기 때문에 x라는 값이 1 플러스로 갔을 때와 x라는 녀석의 값이 1 마이너스로 갔을 때 같은 값을 가져야지만 극한값이 1에서 극한값이 있다고 얘기할 겁니다. 근데 1 플러스를 집어넣게 되면은 분모의 값은 누구지? 분모는 2보다 좀 큰 숫자인가? 분모는 2보다 좀 큰 숫자인데 1보다 조금 더 큰 숫자를 집어넣으면 가우스 값이 뭐가 되지? 1. 네. 1점 몇의 가우스 값은 1이니까. 분모는 2에 가까이 가고 있지만 분자는 우리가 알던 0이야 그냥. 1 빼기 1이니까. 원래 숫자는 분모에 뭐가 있든지 간에 분자가 0이면 0인 거죠? 네. 반면에 분모에 있는 녀석의 값은 1보다 조금 작은 숫자를 대입하게 되면은 2보다 좀 작은 숫자일 거고 2보다 좀 작은 숫자는 양수값이니까 여전히 2보다 좀 작은 숫자일 거거든.
그런데 가우스한테 0.9 같은 걸 대입했다는 것 같은데 1보다 좀 작으니까 0.9의 가우스 값은 네, 0.9는 0과 1 사이 있으니까 가우스 값은 0이네요. 이런 거 맞아요? 네.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1인가? 최종 답을 얘기할 때는 뒤에 2보다 좀 작은 숫자라는 개념은 사용하지 않고 답을 이렇게 쓸 거라서 두 개 값은 서로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해됐을까요? 그 다음에 또 모르는 거는 이제 진도 나가면 되나요? 네. 자,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인데 원래는 칼큘러스라고 하는 대학 교육 과정에서 보통 한 200페이지, 300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을 공부해야지 지금 현재 페이지를 이해할 수가 있거든? 그런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처음으로 여태까지 니네 수학 공부할 동안에 단 한 번도 증명 없이 갑자기 설명하는 내용은 없어. 책에서 보통 증명이 있거나 왜 그런지 타당한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거든? 근데 처음으로 여기 있는 거에 대한 증명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초과하기 때문에 증명을 하지 않겠어요 라고 교과서에 써 있어. 그냥 이런 성질들이 있어. 이런 성질들이 있다는 걸 받아들이고 그냥 문제 풀어 라고 하는 파트입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지금 이쪽과 관련된 내용부터가 수식과 표현들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대충 알아는 듣겠는데 원리적인 이해가 좀 부족하게 넘어갈 수 있는 파트거든. 왜냐면은 정확하게 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양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고등학교 때 할 수 없으니까 대학 가서 공부해. 자세한 건 대학 가서 공부해. 지금은 약간 흉내만 좀 낼 거야. 이런 파트입니다. 자, 처음에 리미트 x의 값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어떤 임의의 a 값으로 가까이 가면 극한값이 알파로 수렴한다고 합니다. fx의 값은 x가 a에서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리미트 x의 값이 a로 갔을 때 gx의 값도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수렴합니다. 이거는 수렴했을 때만 성립합니다.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있는 내용들은 둘 다 수렴했을 때만 성립하는 성질입니다. 물론 둘 다 수렴하지 않을 때에도 어떨 땐 성립도 했다가 어떨 땐 성립하지 않았다가 막 이러거든? 그럼 어떨 땐 성립하기도 하고 어떨 땐 성립하지 않기도 한다면 문제 풀 때 적용할 때 힘들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립하는 것만 얘기하는 거야, 지금. 지금 둘 다 수렴했을 때만 이런 성질들은 성립하는데 요점은 이거다? 요점은 첫 번째 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실수배 C라고 하는 게 fx에 곱해져 있으면 C라고 하는 세기값은 리미트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이건 실수배가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이거는 별로 어렵지 않아. 그래서 실수배가 앞으로 나가서 C 곱하기 알파라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거든. 이건 중요하지 않아. 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걸 설명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거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둘 다 수렴했을 때에는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리미트 하나짜리가 있습니다. 리미트 하나짜리를 리미트 두 개짜리로 쓰려고 합니다. 따로따로 리미트를 달아주려고 합니다. 둘 다 수렴했을 때에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는 리미트 하나짜리의 더하기, 빼기, 곱하기를 리미트 두 개짜리의 더하기, 빼기, 곱하기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둘 다 수렴했을 때는 리미트 두 개짜리의 더하기, 빼기, 곱하기를 리미트 하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본능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게 돼. 더하기, 빼기, 곱하기니까. 하지만 요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다른 것들은 어떤 말이 없었지만 지금은 어떤 조건이 하나 묻는다. 그러니까 시험은 저걸 가지고 출제하지 않을까 싶어. 요 녀석이 중요한데 이건 지금 나누기인가? 맞아요? 사칙연산 중에 지금 나누기라는 연산을 하고 있는 거죠? 나누기만큼은 리미트 하나짜리의 나누기의 값을 리미트 두 개짜리의 나누기로 쓸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아. 리미트를 한 번만 쓰고 나누게 된 녀석의 값을 리미트를 두 개 쓰고 나누기로 한 녀석이라는 말이야, 지금. 리미트 하나 있는 거에 나누기, 리미트 두 개 있는 거에 나누기. 그런데 두 개가 모두 수렴했을 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무조건 성립하거든, 그냥. 하지만 나누기만큼은 요 녀석의 값은 gx분의 fx라는 이 분수의 값은 분모가 gx였거든? 근데 지금은 분모가 리미트 gx의 값이 분모지. 근데 우린 분수의 값은 이렇게 돼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지? 분모가 0이면 뭐라 그랬어? 나 이거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였어? 그러면 수렴한다고 얘기 못할 거 아니야. 지금 이 값이 알파고 이 값이 베타여서 이 값을 베타분의 알파라고 쓰고 싶거든? 근데 베타의 값이 만약에 0이 돼버리면 0분의 숫자는 수렴하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분모가 0이 되는 경우는 배제하려고 해. 분모가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을 때에만 분모가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을 때에만 이 분모의 극한값이 베타하고 분자의 극한값이 알파인데 이런 리미트 하나짜리 나누기를 리미트 두 개짜리 나누기로 쓰려면 이 분모의 값은 두 개가 같은 값이죠. 이 분모의 값이 빵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을 때에만 이 등호가 성립해. 근데 분모가 빵이 되면 이 등호는 성립하지 못해. 그래서 애들이 막 문제를 풀면은 야, 분모가 빵이 아니라는 보장이 없잖아. 그러니까 틀렸다고 해야 돼. 니네 왜 근데 이렇게 배웠는데 안 써먹어? 여기서 시험을 출제합니다. 나누기는 분모가 빵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을 때만 리미트 하나짜리 나누기를 리미트 두 개짜리 나누기로 또는 리미트 두 개짜리 나누기를 리미트 한 개짜리 나누기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보장이 꼭 있어야 됩니다. 이 보장이 없으면 바꿀 수 없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걸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라고 배웁니다. 일단 이걸 적용해 보겠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문제에서 연습하는데 첫 번째 연산은 빼기, 두 번째 연산은 곱하기, 세 번째 연산은 나누기인가요? 원래는 방금 했던 내용이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이라고 하는 내용인데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을 이용해서 원래는 이렇게 풀란 얘기야. 둘 다 수렴하기 때문에 리미트 하나짜리 빼기의 값을 리미트 두 개짜리 빼기로 따로 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값은 마이너스 2, 뒤에 있는 값은 4여서 답은 마이너스 6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가우대 출수 언제 풀어 이거를 문제 풀 때. 그냥 우리는 앞에 게 마이너스 2, 뒤에 게 4라고 생각하고 그냥 마이너스 2로 답할 거 아니야. 이것도 마찬가지지. 둘 다 수렴하기 때문에 리미트 두 개짜리로 바꾼 다음에 곱하라는 얘기지만 우린 절대 그 문제 풀 때 그렇게 안 풀어. 그러겠지? 이거 쓰고 나서 풀지 않고 보자마자 두 개 곱해서 마이너스 8이라고 할 거죠. 이 녀석도 따로따로 써가지고 나누기 뭐하러 해? 귀찮게. 그냥 나누기 해가지고 답이 이거 두 개 나누기 해서 답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풀 거 아니야? 하지만 그렇게 풀다 보면 앞에 있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하지만 뒤에 있는 녀석을 맨날 이렇게 그냥 막 풀다 보면은 분모가 빵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다라는 내용을 평상시에 머릿속에 떠올리지 않아. 그래서 숫자로 출제하지 않고 문자로 출제했을 때 잘못된 답을 선택하게 돼. 문제 풀면서 맞다 선생님 나누기는 조심하라고 했는데 나누기의 값을 리미트 두 개짜리로 이렇게 바꾸려면은 리미트 두 개짜리로 바꾸려면은 분모가 빵인지 아닌지 확인하라고 했는데 맞아 분모가 빵이 아니니까 이렇게 쓸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풀어야 돼.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조금만 어려워지면 모든 문제를 풀 수가 없어. 나누기는 분모가 빵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을 때만 쓸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지금 fx의 극한값, gx의 극한값이 fx는 극한값이 주어져 있는데 gx의 극한값은 안 주어진 것 같은데? 그죠? 근데 fx의 극한값은 수렴한다고 하니? fx 수렴한다며 숫자로. gx는 안 줬고 fx 더하기 2gx는 줬잖아. 이건 4로 수렴한다며. 네. 그러면 둘 다 수렴하기 때문에 리미트 x의 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 fx 플러스 2gx 마이너스 fx의 값이 리미트 두 개로 따로따로 쓸 수 있는 거지. 내 말 좀 이해됐을까? 근데 이 값이 지금 2gx인가? 네. 뭐가 fx 지워지니까 2gx죠? 네. 왜 fx를 또 빼야 돼? 아, 여기서 fx를 왜 빼냐고? 난 gx가 궁금하니까. 아, 문제에서 gx 알아야지 풀 수 있으니까. 된 거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빼가지고 두 개의 극한값을 뺀 녀석의 값이 따로따로 뺀 녀석을 하나로 합칠 수 있고 하나로 합친 녀석의 값이 2gx인데 그래서 리미트 x의 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 2gx의 값이 누구란 얘기야? 4에서 마이너스 1을 뺐으니까 6이란 얘기인가? 실수배 두 배는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그래서 gx의 극한값은 3인가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안 하겠다. 왜냐면 지금 두 녀석의 값은 사칙년 사이에 지금 더하기 빼기 정도 하는 거잖아. 더하기 빼기는 무조건 리미트 두 개를 하나로 쓸거나 리미트 하나를 두 개로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딱 보자마자 뒤에서 앞에 거 빼란 얘기네?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면 2gx인데 2gx가 6이네? 그럼 gx는 3이네? 이렇게 풀 거거든. 이런 거 맞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gx의 극한값이 3인 거 알고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분수값을 구하라며. 리미트 하나지. 그럼 부모가 빵이 아닌지는 검토할까? 부모의 값은 앞에 건 마이너스 4, 뒤에 건 18. 부모는 빵이 아니네. 그냥 막 대입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분모의 값은 2 곱하기 마이너스 2 플러스 3 곱하기 6 분자의 값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인가? 그래서 14분의 마이너스 8 7분의 마이너스 4인가요? 중간 수식 계산을 다 쓰면 너무 쓸 게 많기 때문에 조금 생략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자, 다음 페이지에서 극한의 성질에 관련된 성질이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하자. 현재 페이지는 극한의 진위 판정이라고 하는 내용이거든? 지금 이 내용은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따지는 거를 극한의 진위 판정이라고 부르는데 극한의 진위 판정은 말로 나와 있는 문장이나 식들을 보고서 참인지 거짓인지 고르는 거야. 근데 예전에는 이런 녀석의 값이 수능에서 꼭 한 문제씩 출제가 됐었는데 요즘은 수능이 안 나와. 중요성이 떨어졌어. 하지만 학교 시험은 출제될 수 있고 우리가 조금 더 많이 배운 다음에 돌아와서 다시 배우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세 가지 명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지금 세 개의 명제를 얘기한단 말이야. 그런데 보통은 극한의 진입 판정 문제를 시험에 나왔을 때 맞추려면 수백 개의 명제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봐야지 맞대. 세 개만 가지고 택도 없거든? 구경은 해볼까? 구경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명제. 이거의 극한값이 수렴해서 존재하면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나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x가 a로 가까이 갔을 때 fx, gx 더한 녀석의 값은 존재해.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우극한 자극한이 같아야지만 돼. 그런데 각각의 극한값이 모두 존재한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거짓이라고 하거든? 왜냐면 발레를 제시할 수 있으면 명제가 거짓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이 발레를 한번 제시해 보려고 해.
함수 fx라고 한 녀석은 여기를 대충 a라고 설정해 볼게. 함수 중에는 엄청 다양한 함수가 있거든. 이렇게 그려볼게. 내가 지금 뭐 했는지 이해되니? A의 오른쪽에서는 이거, A 왼쪽에서는 이거. 그러면은 A에서는 극한값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우극한은 1, 좌극한은 마이너스 1이니까 A에서 극한값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보려고. A의 오른쪽은 마이너스 1, A의 왼쪽은 플러스 1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이게 Y는 GX입니다. GX도 A에서 극한값이 없죠. 그런데 두 개 더한 거 있잖아. 더한 거는 따로따로 쓸 수 있나? A 플러스로 갔을 때는 따로따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A 플러스로 갔을 때는 이것도 극한값이 우극한 1, 이거 극한값 마이너스 1이니까. 다 극한값 있으니까, 우극한들이. 그런데 fx의 우극한이 누구야? fx의 우극한은 1인가? gx의 우극한은 마이너스 1인가? 두 개 다 빵인가요? 리미트 x의 값이 a-로 갔을 때 극한값이랑 리미트 x의 값이 a-로 갔을 때 극한값을 조사해보면은 이거는 a-일 때 극한값이 마이너스 1이에요? 얘는 a-일 때 극한값이 1인가요? 이것도 빵인가요? 우극한, 자극한 다 빵으로 존재하잖아. 그럼 이건 빵으로 극한값이 있는 거네. 합한 녀석의 극한값은 존재할 수 있지만 각각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녀석의 값을 우리는 발레라고 부릅니다. 발레가 존재하기 때문에 명제는 거짓 명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거짓인 것들을 수십 가지를 외우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겨우 한 문제 하나 한 문제 풀 수 있거든. 이건 어마어마한 연습이 필요해. 그래서 최근에 수능에 나온다고 20년 전에 수능이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막 방학 때 3주 특강하고 이랬어. 막 600문제씩 풀르고. 그 수능 때 한 문제 맞추려고. 근데 지금은 수능이 안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중요성이 떨어져서 뭐 크게 못해도 상관없는데 학교 시험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극한의 기본 성질까지 배웠는데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은 이제 이걸 좀 체계화 시켜보려고 해. 극한값 중에 상식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범주가 있거든? 상식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건 뭘 상식적으로 소화할 수 있냐면 피자 한 판 시켜가지고 전 국민이 나눠 먹으면 선생님이 상수 C의 값을 C라고 쓴 거야 지금. 분자에 있는 C의 값은 상수야. 무한대분의 1 이런 게 뭐라고 했지? 네, 그 0은 우리가 알던 0이 아니라 무한소라고 했었나요? 무한소분의 상수가 뭐지? 0하고 무한대를 바꿔 쓸 수 있다고? 근데 이거는 약간 좀 구분된다? 이건 약간 구분되긴 해. 어떻게 구분되냐면 0이라는 숫자 양수인 0일 수도 있어. 0.1 같은 거. 0.00001 양수인 0. 분자의 값도 양수값일 수 있어. 그럼 이때는 양의 무한대야. 하지만 이렇게 되면 분모가 음수인 거지. 마이너스 0.00001. 그런데 분자의 값이 양수값이야. 분모가 음수야. 음수분의 양수면은 절대로 양수 나올 수 없잖아. 이때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구분해. 이거의 부호가 플러스면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표현하는데 그냥 선생님은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만 표현했습니다. 이런 거는 보자마자 그 값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계산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극한값 중에 부정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가 부정이냐면 쌤이 남잔데 쌤이 우리 본 마누라 첩 1
후궁 1 이러면 부정한 짓이죠. 현재 결혼제도사에서는 부정한 행동이죠. 이런 것들, 남자 한 명에 와이프 여러 명 있는 거, 이런 걸 부정형이라고 할 건데, 가장 대표적인 부정형이 무한소분의 무한소꼴, 0분의 0꼴. 0분의 0이라고 하는 녀석은 상대적인 개념이거든. 둘 다 엄청나게 작은 숫자, 0에 가까운 숫자이긴 한데 상대적으로 분자가 엄청 커. 예를 들면 작은 숫자면은 1억 분의 1은 작은 숫자지. 만 분의 1도 작은 숫자지. 1억은 만을 제곱한 거거든. 그럼 만 분의 1억인가? 만 분의 1억이면 만인가? 누가 10,000원 주면 행복해 안 행복해? 아, 별로 안 행복해? 5만 원쯤 돼야 돼? 만도 충분히 큰 숫자야. 그래서 무한소분의 무한소의 값은 작은 숫자분의 작은 숫자는 분자가 훨씬 큰 숫자면 상대적으로 훨씬 큰 숫자면은 엄청 큰 숫자가 나올 수도 있어. 하지만 1억 분의 1, 만 분의 1 이러면 억 분의 만인가? 그럼 약분하면 만 분의 1이겠네? 만 분의 1은 작은 숫자야. 분모의 값이 상대적으로 크면 0이 나올 수도 있어. 무한소가 나올 수도 있어. 또는 비슷비슷한 숫자면 약분해서 특정한 상수값이 나올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만분의 2, 만분의 1 이러면 2라는 숫자로 수렴할 거 아니야. 비슷비슷한 규모의 숫자면은 수렴할 수 있어. 특정한 숫자로. 근데 세 개 중에 누가 될지는 상대적인 개념이라서 바로 알기 힘들어. 상식적인 것들은 바로 보자마자 그 값이 누군지 예상할 수 있거든. 그런데 누가 될지 모르는 답이 셋 중에 누군가가 될 건데 누가 될지 몰라. 그러면 이거의 극한값을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거는 계산이 필요해. 쌤은 응꼴이라고 얘기하거든. 0분의 0꼴, 응꼴. 0분의 0꼴이 나오면 풀이 원칙이 있어. 어떤 풀이 원칙을 가지고 있냐면 인수분해 후 약분을 하든지 루트가 있으면은 유리화 후 약분할 거야. 이게 0분의 0꼴의 풀이 원칙이야. 그럼 셋 중에 특정한 답이 나오게 돼 있어. 두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분의 무한대도 상대적인 개념이거든. 분자가 훨씬 크면 무한대가 나올 수 있고 분모가 훨씬 크면은 0이 나올 수도 있고 비슷비슷한 규모의 숫자면 상수값이 나오기도 해. 뭐 1억 분의 2억이면 2가 나오겠지? 이런 거 맞아요?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부정형이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풀이 원칙이 있어. 이거는 최고창 계수를 비교할 거야. 최고창의 계수만 비교할 거야. 차수가 분자의 차수가 크면 분자가 훨씬 큰 거거든. 분모의 차수가 크면은 분모가 훨씬 큰 거야. 하지만 차수가 똑같을 때는 비슷비슷한 규모의 숫자야. 그럼 비슷비슷한 규모의 숫자면 상수가 나올 거 아니야. 그 상수의 값을 최고창 계수만 비교해서 상수를 얘기하려고 해. 세 번째,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빼게 되면 마찬가지 상대적인 개념이라서 앞에 게 엄청 클 수도 있잖아. 앞에 게 엄청 크면 뒤에 거 빼봤자 티가 안 날 거야. 그러니까 엄청 큰 숫자일 거야. 근데 앞에 거보다 뒤에 게 무지막지하게 크다면 뭐가 될까? (1에서) (1억을) 빼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것 같아. 뒤에 게 훨씬 크면. 근데 이게 비슷비슷할 수 있어. 앞에 거는 1억 1, 뒤에 건 1억. 그럼 1이라고 하는 상수값이 나올 수도 있겠죠? 뭐가 나올지 몰라.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녀석의 값은 보통
루트가 있는 편이거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루트가 있으면은 유리화만 하면 돼. 근데 루트가 없을 때는 최고창으로 묶은 다음에 문제를 풀어. 선생님 최고창으로 묶은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 이런 거 있잖아. 이런 녀석의 값이 x의 제곱으로 묶어 쓰게 되면은 최고창으로 묶어 쓰게 되면은 1 마이너스 x분의 3 더하기 x의 제곱분의 4라고 쓸 수 있나? 이런 식으로 최고창으로 묶은다는 얘기야. 바로 연습할 거라서 금방 또 이해됩니다. 자, 마지막 부정형은 무한소하고 무한대를 곱한 형태야. 엄청 작은 숫자랑 무지막지하게 큰 숫자를 곱한 녀석. 이걸 확인해 보려고 하거든. 두 녀석의 값은 작은 것과 비교해 봤을 때 무한대 값이 엄청 클 수 있단 말이야. 무한대가 무지막지하게 크다면 무한대가 나와. 근데 무한대에 비해서 무한소가 비교조차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작아. 그러면 무한소가 나올 수도 있어. 하지만 비슷비슷한 규모로서 크고 작다면 그럼 상수값이 나올 수도 있어. 앞에 있는 0에 가까운 숫자는 1억분의 1, 뒤에 숫자 엄청 큰 숫자는 2억이라고 한다면 약분해서 2가 나올 거 아니야? 된 거 맞아요? 0 곱하기 무한대는 풀이 원칙이 0 곱하기 무한대는 풀이 원칙이 0에 해당하는 값에 반드시 괄호가 있다? 0에 해당하는 거에는 반드시 괄호가 있어. 괄호를 통분만 하면 무조건 문제가 풀려. 이게 풀이 원칙이야. 0분의 0꼴은 인수분해 후 약분, 루트가 있으면 유리화 후 약분.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분자의 차수가 크면은 무한대, 부모의 차수가 크면 0, 차수가 최고창이 차수가 똑같으면 최고창 개수 비교해서 그게 답이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은 대부분 루트가 있어. 루트가 있으면 유리화하면 돼. 루트가 없으면 최고창으로 묶어쓰기. 0 곱하기 무한대 꼴은 0에 반드시 괄호가 있어. 그 괄호를 통분하면 문제가 풀립니다. 이게 극한 문제 푸는 원칙입니다. 자, 바로 0분의 0꼴을 연습하겠습니다. 0분의 0꼴의 풀이 원칙은 인수분해 후 약분, 루트가 있으면 유리화 후 약분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확인을 해보자. 무슨 꼴인지 확인을 해보자. 1을 갖다 대입하게 되면 첫 번째 건 분모형, 분자형 맞니? 네, 그래서 0분의 0꼴입니다. 분모도 0에 가까워지는 숫자, 분자도 0에 가까워지는 숫자를 의미입니다. 0분의 0꼴이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인수분해 후 약분입니다. 인수분해하고 약분했습니다. 약분하는 거는 똑같은 0이 되는 원인이 되는 것들을 제거하거든. 숫자를 대입해서 0 되는 걸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숫자를 대입하려고요. 1을 대입하면 3인가요? 이해된 거 맞아요?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루트가 있습니다. 루트가 있으면 유리화를 할 생각입니다. 유리화를 하려면 분자 분모에 뭘 곱해야 돼? 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2를 분모에도 곱하고 분자에도 곱해야 되나? 그럼 제곱 빼기 제곱을 할 거잖아. 그럼 x 플러스 1에서 4를 빼야 되지? 그럼 분자의 값이 x 플러스 1 빼기 4라서 x 마이너스 3인가? 그러면 3을 대입했을 때 0 되는 원인을 두 개 제거하면 되죠? 이해된 거 맞아? 그리고 나서 3 대입했습니다. 3 대입하면 답이 누구죠? 4분의 네, 3 대입하면 4분의 1이네요. 세 번째 건 유리화할 때 이런 유리화를 하려고 하거든? a-b한테는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을 곱해주는 게 누구야? a의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 되는 건가? 지금 여기에 루트가 있으면은 이렇게 생긴 녀석을 곱해서 우린 유리화를 하려고 해.
자, 리미트 x의 값이 1로 가까이 갔을 때 앞에 거는 x의 3분의 1승 마이너스 1이고 분자는 x 마이너스 1이거든? 유리화를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지금 이게 a는 x의 3분의 1승 b는 1인데 이걸 지금 곱하려고 하거든? 앞에는 a 값을 제곱했더니 a의 3분의 2승 ab 곱한 거는 x의 3분의 1승 뒤에는 1을 제곱한 건 1이죠. 이 녀석의 값을 분자하고 분모에 곱하고 있습니다. 이해됐을까요? 그럼 분모 2개 곱한 게 누구라고요? 앞에 거 3승 빼기 뒤에 게 3승이 누구냐고요? 제곱. 앞에 거 3번 곱한 게 누구예요? X. 네, 쩔어요. 반응 속도 쩔어요. 이거 앞에 건 x, 뒤에 건 1인가요? 3승 하면은 이거 2개 곱한 건 x-1이네. 빵분의 빵꼴 원인 되는 거 제거했나요? 이렇게 x-1을 그리고 나서 x한테 1만 대입하면 됩니다. x한테 1 대입하면 누구예요? 1의 거듭제곱은 다 1입니다. 그래서 답이 3인가요? 네. 0분의 0꼴의 풀이 원칙이 뭐라고? 유리화. 인수분해 후 약분. 루트가 있으면 유리화 후 약분. 0분의 0꼴의 풀이 원칙은 인수분해 후 약분, 루트가 있으면 유리화 후 약분. 자, 그 다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가고 있습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아까 풀이 원칙이 뭐라 그랬어? 최고차. 네, 최고차항 계수를 비교한다 그랬습니다. 차수가 똑같았을 때는 최고차항 계수를 비교합니다. 자, 루트 x의 제곱은 x가 양수면은 절대값과 똑같아서 x가 양수면은 x고 x가 음수면 마이너스 x라고 쓰나요? 근데 이게 지금 루트 x의 제곱이잖아. 그럼 리미트 x가 지금 무한대로 가니까 양수값을 대입하는 거네? 그럼 분자에 있는 값은 2x가 되는 거고 요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x인 거니? 루트 x 제곱이?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동그라미 값 무한대인데 무한대한테 3을 더해주는 거는 무의미할 정도로 극히 미세한 영향만 주기 때문에 3은 무시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차수가 1차분의 1차죠. 그럼 최고차항 계수 1분의 2 그게 극한값입니다. 두 번째로 갔습니다. 두 번째 거는 극한값을 구하려고 하는데 누가 차수가 더 큰 거죠? 예. 네, 무한대를 대입하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분자가 차수가 큽니다. 그럼 분자가 무지막지하게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무한대입니다. 분모가 더 차수가 크면은 빵이 답입니다. 자, 이렇게 푸는 게 짧고 간결하게 풀리니까 이렇게 풀 거고 원칙대로 풀어보겠습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 대해서 원칙은 책이 얘기하는 원칙은 분모의 최고창으로 분자 분모를 나누기 하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문제 풀 때 우리는 그렇게 풀지 않습니다. 자,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분모의 차수가 제일 높은 차수는 x의 1차거든? x의 1차는 루트 속에서는 x의 제곱인가? 밖에서는 x지만 루트 속에서는 x의 제곱이죠? 내가 x제곱을 가지고 분자 분모를 나누기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자에서는 x로 나누기 해야 될 것 같은데? 루트 속에서는 x의 제곱으로 나누기 하고 루트 밖에서는 x로 나누기 했습니다. 왜요? 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루트 x의 제곱이니까 x를 가지고 분자 분모를 나누기 할 건데 분모는 루트가 있으니까 x제곱으로 루트 속에서 나누기 했고 분자는 루트가 없으니까 x로 나누기 했다고. 네. 건이 이해 안 됐네. 네, 근데 왜 다르게 해요? 똑같이 했나? 선생님이 분자도 x로 나누기 했고 분모도 x로 나누기 했거든? 이래야지 똑같은 거잖아. 그런데 이 x라는 것 자체가 루트 x의 제곱이어서 아, 루트 속에서는 x의 제곱으로 나누겠다. 되신 거 맞죠? 네. 자, 그럼 x가 무한대로 간다면 무한대분의 상수가 상식이어서 무한대분의 상수는 0이죠? 그래서 답이 2가 되는데 이렇게 푸는 게 오래 걸려.
그래서 이렇게 풀지 않고 아까 알려주는 것처럼 풀 겁니다. 두 번째 것도 교과서적으로 푼다면 분모의 최고차 항이 x의 제곱이죠. x의 제곱을 가지고 분자분모를 나누게 하고 있습니다. x의 제곱으로 분자분모를 나누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이거 두 개가 무한대분의 상수이기 때문에 0입니다. 그리고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2분의 무한대여서 답이 무한대입니다. 언제 이렇게 풀고 있냐고. 이렇게 안 풀어 우리. 이건 최고차항계수 비교해서 2. 이건 차수가 더 크니까 이건 무한대. 끝. 이렇게 풀 겁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연습하겠습니다. 다음에 극한값을 조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건 분모 분자와 차수가 똑같은 것 같은데? 두 번째 건 차수가 분자가 크니? 그럼 두 번째 건 답이 뭐란 얘기야? 아니, 시원하게 욕 한번 해도 돼? 나 인수인데? 아니, 이년아. 아우, 눈물이 나오려고 하잖아, 지금. 자, 이거는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무한대 마이너스 3은 무한대, 무한대의 제곱이 그냥 무한대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앞에 게 크니까 이것도 무한대란 말이야. 이 꼴이 무한대면 무한대 꼴인데 분자의 차수가 크면은 답은 그냥 무한대라니까? 분자의 차수가 크면 무한대, 분모의 차수가 크면 빵이야. 차수가 이게 더 크잖아. 차수가 이건 똑같나요? 네. 차수가 똑같으면 최고차항 계수를 비교해서 답을 씁니다. 네. 세 번째 거는 문제 풀 때 이 문제를 애들이 엄청 많이 틀리거든? 틀리는 거는 너희가 지금, 너희는 9등급, 너희 지금 고등 2학년이지? 너희는 5등급제지? 지금 거의 한 3, 4, 5등급에 속하는 애들은 이 문제 항상 틀리는 문제거든? 분명히 여기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써놨는데 플러스 무한대로 읽고서 틀려서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 만약에 저 문제가 x의 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 문제를 풀라고 했다면 x가 양의 무한대로 갔을 때 문제를 풀라고 했다면 답이 뭘까요? 이렇게 돼 있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돼 있었다고 한다면 최고창 루트 x의 제곱이 x인 거니? 네. 앞에 거는 루트 x의 제곱은 1차고 루트 3x는 2분의 1차거든. 루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최고차는 앞에 있는 1차가 최고차야. 1차분의 1차 차수가 똑같으니까 답이 뭐겠어? 마이너스 1. 그 30. 네. 분자 분모의 차수가 똑같으면 최고창 계수를 비교해서 방금 전에도 답을 썼잖아. 아. 차수가 똑같으면 최고창 계수를 비교해서 분모의 루트 x제곱이 x여서 x 앞의 계수가 1, 분자의 계수는 2인 거지. 네. 하지만 이거는 x가 무한대로 갔을 때야. 여기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써있잖아. 여기가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거를 꼼꼼하게 보지 않고 그냥 무한대로 생각해서 푸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음수인 거네? 그럼 이 루트 x의 제곱이 이게 1차, 뒤에 건 2분의 1차에서 필요 없는데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를 대입하니까 x가 아니라 마이너스 x겠네. 절대값 x니까 x가 음수면은 마이너스 달고 나가야 되잖아. 이된 거 맞아? 네. 그럼 최고창 계수 비교하면 답이 뭐가 되겠어? 네. 근데 애들은 답을 2라고 쓰는 경우가 많아. 이해됐을까요? 네. 이렇게 풀면 간단하게 풀 수 있는데 제대로 푼다면 이렇게 풀 수도 있어. 선생님 방금처럼 이렇게 우리 문제를 앞으로 이렇게 풀 거거든? 하지만 정말 제대로 푼다면 x라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을 때 x가 음의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x라는 문자 대신에 다 마이너스 t라는 문자를 대입하게 되면 즉 치환하게 되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t의 값은 플러스 무한대로 가지 않을까? 내 말 이해되시나요? x하고 t는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t는 무한대로 갈 겁니다. 그럼 저 문제는 이렇게 바뀌겠네. 리미트 t의 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 마이너스 t의 값만 다 대입할 거거든? 마이너스 t의 값을 대입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근데 마이너스 t를 제곱해봤자 t제곱이고 마이너스 t를 대입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t가 플러스 무한대지.
그러면 지금 밑줄 친 루트 t제곱은 플러스 무한대니까 t인 거야? 그럼 최고차항 계수 비교하면은 마이너스인가요? 이렇게 치환해서 풀 수 있는데 치환 아니도 되겠다. 요게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 요 값이 마이너스 x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게 더 빠르잖아. 이해된 거 맞죠 지금?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풀이 원칙,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풀이 원칙은 대부분은 루트가 있습니다. 대부분 루트가 있고 유리화만 하면 됩니다. 루트가 없을 때는 최고차항으로 묶어주라고요. 이거 풀이 원칙을 기억해서 푸는 거거든. 자, 뒤에 거 먼저 하겠습니다. 무한대를 집어넣게 되면은 앞에는 x의 값은 무한대, 이 뒤에는 루트 값 전체도 무한대 제곱이 3무한대보다는 훨씬 클 거거든. 그러니까 뒤에 것도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고 루트가 있기 때문에 유리화 하겠습니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분모에 1이 있다고 생각하고 분자 분모의 가운데 부가 플러스인 이걸 곱하고 있거든 지금. 그럼 분자는 제곱 빼기 제곱을 써야 되지. 제곱 앞에 거 제곱은 x의 제곱, 뒤에 거 제곱은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인데 빼게 되면 뭐가 남지? x의 제곱은 지워지고 빼면 3x 마이너스 1이 남나? 그런데 지금 비교할 거는 무한대분의 이제 분모는 무한대, 분자도 무한대란 말이야. 그러니까 최고차항이 1차, 1차, 1차 이게 지금 최고차항이네. 그거 계수만 비교하면 되겠다. 이해된 거 맞아? 그러면 계수 비교했더니 x 앞에 1, 루트 x 앞에 1, x 앞에 3. 그래서 답이 2분의 3이네요. 첫 번째 문제는 무한대를 집어넣게 되면 앞에 있는 녀석이 무한대를 제곱한 거고 이건 3배밖에 안 했으니까 제곱한 게 훨씬 큽니다. 앞에 게 훨씬 크니까 답은 무한대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푼다면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루트가 없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기 때문에 루트가 없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이기 때문에 x의 제곱으로 묶어 쓰겠습니다. 1 빼기 x분의 3 더하기 x의 제곱분의 2인가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무한대분의 숫자, 무한대분의 숫자는 빵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무한대 곱하기 1인 거네. 그래서 무한대입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무한대 곱하기 0의 꼴로 왔습니다. 무한대 곱하기 0의 꼴은 풀이 원칙이 뭐라고요? 0에 해당하는 값에는 괄호가 항상 있다고요? 확인해보자. 0을 대입했더니 0분의 1은 무한대. 0을 대입했더니 괄호 속에 있는 값은 1 빼기 1이어서 0인 것 같은데? 0에 해당하는 값에 괄호가 있죠 지금? 이거 통분만 하면 된다고요? 0에 해당하는 값을 통분하겠습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갔을 때 x분의 1 곱하기 통분했습니다. x 플러스 1 곱하기 4x 플러스 1분의 통분하면 누구야? 3x. 네, 3x네요. 그때 0을 대입했을 때 분모에 있는 0과 분자인 0 때문에 0분의 0꼴인데 0 되는 원인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0을 대입했습니다. 0 대입하면 누가 남아? 2. 1. 2분의 1. 0을 대입하면은 1 곱하기 1, 분모는 1, 분자는 그냥 숫자가 3이네. 1 곱하기 3이네. 그래서 1분의 3이어서 0 대입한 값은 3이에요. 이것들 죽여버려 그냥 아주 그냥. 야 이년들아. 자, 무한대를 대입하겠습니다. 무한대를 대입하면 앞에 있는 x의 값은 무한대입니다. 근데 뒤에 있는 녀석의 값, 괄호 속에 있는 값이 무한대를 집어넣게 되면은 1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인데 x의 2분의 1승, x의 2분의 1승 앞에 있는 개수가 루트 2, 루트 2입니다. 그래서 개수 비교하면은 루트 2분의 루트 2여서 1입니다. 그래서 무한대 곱하기 0의 꼴입니다. 지금 0에 해당하는 값에 괄호가 있네요. 0에 해당하는 값에 괄호가 있으니까 통분이 원칙입니다. 통분했습니다. 리미트 x의 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 앞에 x 곱하기
통분하고 있습니다. 루트 2x, 루트 2x 마이너스 루트 2x 플러스 1. 그 중에서 이 값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인 것 같은데? 그래서 선생님은 이 밑줄 친 값을 유리화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밑줄 친 녀석에 대한 유리화를 하고 있습니다.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루트 2x 곱하기 루트 2x 플러스 루트 2x 플러스 1. 내가 지금 분자분모에 이걸 곱하려고 하거든? 원래 x는 있던 값이고요. 그럼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2x에서 2x 플러스 1을 빼야 되는 거네? 그럼 분자의 값은 마이너스 1인가? 유리화했을 때? 그럼 이제는 무한대를 집어넣게 되면 이거의 차수가 1차지. 이거의 차수도 1차죠. 이것도 1차네. 그럼 차수가 똑같은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기 때문에 x한테 무한대를 대입한 무한대, 이것도 무한대여서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니까 최고차항 계수 비교하려고 하거든? 여기서 1차항 계수가 누구야? 2. 여기서 1차항 계수는 2. 그래서 2 더하기 2분의 분자의 최고차항 계수는 답이 마이너스 4분의 1이네. 몇 번 연습하면 금방 해. 이쪽 파트는 어려운 파트가 아니거든? 자, 오늘 수업은 미정계수의 결정 전까지만 합시다. 숙제 부담은 적겠지? 1인이도 지금 숙제 부담 적을 거예요. 자, 현재 페이지까지 부정형에 대해서 마스터해서 봅시다. 근데 없어요? 그것도 동시에 풀어야지 이해가 될 거야. 지금 설명했던 부정형이라고 하는 게 습득이 되려면 유사한 문제를 많이 풀어야지 습득이 되거든? 네. 그러니까 지금 부정형에 해당하는 거 0분의 0 꼴, 무한대 분의 무한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0 곱하기 무한대 꼴들은 센 수학도 좀 같이 풀어오세요. 우와. 별로 안 돼? 네. 네. 3장.